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90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19. 사단항공대에서의 훈련. 1981년 8월 14일. 우리는 사단항공대로 완전 이사하여 항공대에서 수경하며 항공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항공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자대를 오가는 아침과 저녁 1시간씩의 행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안고 1시간씩 걸어간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항공대 생활에서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분열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대에서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원칙도 없었고 체계도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행사부대로서 그 임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국군이날 분열 연습에서 가장 맞추기 어려운 것은 손동작이었습니다. 전방 110도, 후방 45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일치된 동작으로 휘돌려야 하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해도 일치되지 않는데 400명 인원이 행진을 하면서 손높이와 동시성을 맞추기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또한 도수제식이 아닌 집총제식이므로 양손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은 소총의 멜빵을 잡고 왼손만 올리다 보니 제각각 손을 올리는 시간이 조금씩 틀려 일치된 동작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항공대로 이사하여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제법 손동작과 오하열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들이 날마다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그치는 교관들의 체벌이 동반된 얼차려라는 외적 제재를 통해 우리를 단련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8월 한여름 항공대의 활주로는 그야말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고 재련되어 단련된 스키대 대원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가 사단항공대 아스팔트 활주로에 쏟은 땀방울이 그 얼마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한 것이 그 얼마였던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단절된 세상에서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눈만 뜨면 열기 가득한 아스팔트 활주로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처음에 무질서하게 시작되었던 훈련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가 잡혀갔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씩 돌려서 체크하여 잘못하는 팀은 기합을 주고 잘하는 팀은 휴식을 주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5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우리들은 각 줄마다 호흡이 일치되기 시작했고 손동작과 보폭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합과 체벌이 있었고 앞서 소개한 욕사건으로 인한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각 5단위로 어느 정도 대우가 정돈되자 그 다음 단계로 8월 15일부터는 중대 단위로 4줄씩 출발시켜 다른 줄과의 조화를 이루는 훈련을 했습니다. 한 줄씩 맞추던 것과 4줄이 함께 맞추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각선까지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큰 걸음으로 행진하면서 일치된 보폭과 간격을 유지하며 팔동작을 일치시키고 전후좌우 줄을 맞추고 좌대각선과 우대각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적절한 얼차려와 휴식이라는 당근이 주어지는 군대식 교육이었습니다. 8월 18일부터는 대대 전체가 함께 행진하는 통합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밀집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밀집 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스키부대 위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훈련은 50분 훈련에 10분 휴식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전술행군보다 더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야전훈련에서 행군할 때는 길걸음으로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하지만 분열훈련은 큰 걸음으로 대오를 맞춰 행진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8시간 분열훈련을 하면 하루 30km 이상의 행군을 매일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스팔트 위에서 큰 걸음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갈증이었습니다. 전술행군 중에는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분열훈련 중에는 물을 전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일치된 동작으로 행진하면서 수통을 꺼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한 채 훈련을 해야 했고, 그 때문에 휴식 시간만 되면 급수차로 달려가 한 수통의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신 물이 다 땀으로 쏟아져 나와 소변 볼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악조건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복장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전투복 위에 또다시 하얀 설상복을 겹쳐 입고 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더 더웠습니다. 8월 염천하에서 설상복에 스키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치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햇빛에 노출된 피부는 까맣게 타고 얼굴은 철목근 자리만 하얗게 남고 나머지는 아프리카 흑인 같았습니다. 아무튼 분열훈련은 우리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행군기계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